56번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그래서 1번에 소베르처 계약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이자와 대여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좀 풀어서 말하면 본인을 대리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 맞습니까? 본인을 대리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준대요. 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대요. 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빌릴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람의 돈을 이쪽에 빌려준 거예요. 이쪽에 대여했는데 바로 대리인으로부터 기한을 연기받아가지고 연기받은 기간 내에 이자한테 돈 줬다 이 말입니다. 이자한테 돈을 줬어요. 줬는데 이자가 가지고 도망갔겠죠. 그랬을 때 A가 다시 갚아라 할 수 있는가? 에? 안 된다 그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빌렸으니까 이 사람에게 갚은 것은 이거는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대리인에게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 자, 쉽게 말하면 본인을 대리해서 예금한 자입니다. 본인을 대리해서 예금한 자가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부를 받는다거나 기타 이걸 처벌할 권한 이게 있는가?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그걸 담보로 잡혀서 대출 받는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그걸 처분하겠다.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경매 입찰 대리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이 된 그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대해서 동의할 권한 이거에 있는가? 없다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A 소유 땅이 경매 나왔습니다. 채권자 B가 경매했습니다. 이걸 D가 낙찰받았는데 바로 대리인을 통해서 낙찰받았습니다. 이자가 이제 낙찰받은 거예요. 자, 낙찰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이자가 대리하면 되는가?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이제, 그죠? 이 사람은 거기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대여금의 수령 권한 위임받은 그 대리인에게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있는가? 가서 돈 좀 받아오너라 했더니 가서 네 채무 면제해 줄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에 5번에 토지 매각 위임받은 대리인. 자, 토지 매각. 토지를 매도해달라. 자, A가 땅을 팔아달라. 라고 B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이자가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이걸 C한테 팔아줬어요. 팔았습니다. 자, 이자가 매매 대금을 B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C가 제대로 준 건가 이 말입니다. 제대로 준 거 맞습니까? 본인을 대리해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 그 자에게 돈 줬으면 된 거지 뭐. 맞죠? 자,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57번. 57번은 이거 말이죠. 강의할 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대리권은 이거는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대리권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권한 범위 말입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권한 범위 이걸 안 정했을 때 대리권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그 대리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선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질, 불변, 한도에서의 이용, 계량까지만 가능해요. 성질이 변하자는 이용, 계량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자기 논의 관리를 B한테 맡겼습니다. 논의 관리를 맡겼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범위는 안 정했어요. 근데 이자가 이걸 파트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이건 성질이 변하죠, 그죠? 이게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까지만 가능해요. 당연히 처분 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죠? 자, 그거 문제입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 네, 58번에, 58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각하도록 대리권을 을에게 주었고, 백지위임장을 써주었다. 을은 동 건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매수인이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도 했답니다. 참 배짱 좋죠. 자, 갑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더니 이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자기 스스로가 매수인이 되어서 혼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신에게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 원래 자기 계약은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안 되는데. 근데 했다면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인가 아니면 무권대리인가. 자, 어느 쪽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상당히 잘하시네.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니까 나중에라도 본인이 참 잘했다 라고 추인해준다면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죠? 그죠? 답을 확인할게요. 1번에 을의 대리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그래서 본인 갑이 추인하면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1번의 답이고 49번 이거 좀 쉬운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60번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구별할 실익. 자,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자, 사실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이런 거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현명의 원칙. 자,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자기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 대리하고 있으면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걸 밝혀야지. 현명해야 되죠, 그죠? 자, 임의 대리인이건, 법정 대리인이건, 본인을 위한 것임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대리인 신분을 밝혀야 돼요. 다 금방 나왔네, 다행히. 1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안 복잡하죠. 2번 복임권 어때요? 복임권 요거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를 선임할 때 본인 승낙이 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죠?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고 그러면 3번의 표현 대리의 적용 여부 이거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요 그림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요약서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따로 그리지 마세요. 책에 다 있으니까. 또는 그 요약서 다 있으니까.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하고 그다음에 126조에 권한 넘은 표현들이 하고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하고 이게 법정 대리에 적용되는가 그러면 복대리인 통해서 했을 때에도 이게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자, 이 125조가 법정 대리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즉 법정 대리에서 이런 표현들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수요 요 말은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한다 그랬지 그죠? 대리권 수요 요 말은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법정 대리에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죠? 생겨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생겨날 수 있어요. 복대리를 통해서 쓸 때는 세 가지가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있죠? 요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좀 숙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자, 표현들이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여기서 있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근거,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법정 대리권의 발생 근거는
법률이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모의 대리권의 이거는 수권인거,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사유. 자, 대리권 소멸사유 한번,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와요. 대리권의 소멸사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게 이모의 대리와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 공통된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소멸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모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어요. 자, 이모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는 본인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승nhân 후견 개시. 맞습니까? 승nhân 후견 개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모의 대리는 여기는 소멸사유가 또 더 있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맞습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예컨대 위임 계약관계 종료. 그죠? 그 다음에 또 수권행위 철회.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죠. 그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가 이모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서 차이가 나죠. 그죠?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61번에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청 옳은 것은 1번에 공동대리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대리했을 때 그 행위는 무효이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공동대리 해야 되는데 근데 혼자 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 뭐가 됩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A하고 B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원래 대리인이 이렇게 수인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죠? 원래는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근데 수거행위 할 때 같이 하라고 공동 대리를 묶을 수 있죠. 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 대리인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의 공동친권. 맞죠?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혼자 해버리면 어머니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여자분들 다 알아야 돼요. 자, 부모 공동친권주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해놓고 1항 해놓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 안 하면 부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지막지했죠 옛날에는. 자, 부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놨는데 삭제해버렸어요. 자, 이제는 부모가 공동으로만 친권 행사 가능해요. 아버지가 혼자 하면은 어머니가 취소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또는 수권행위로서 공동대리가 되었습니다. 공동대리가 되었는데, 근데 A가 혼자 해버리면, A가 혼자 이걸 을한테 파는 매매 계약했다 했을 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적으로 무효입니까? 아니면 무권대리가 됩니까? 이거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본인이 이거 추인해주면 문제 없는 거지 뭐. 또 다른 공동대리인이 추인해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아니에요. 그냥 무권대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볼게요. 1번에 공동대리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대리했을 때 그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무권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상대방이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면 그러면 표현대리가 되는 거지 뭐. 맞습니까? 이제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자가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면 그러면 표현대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을 때 수동대리에 있어서도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없다. 자, 이자가 공동대리인이면 그래서 같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을에게 청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을이 좋습니다. 사겠다는 승낙서를 A에게만 보내줬습니다. 이래도 계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돼요. 계약됩니다. 그죠? 공동대리다라고 해서 두 사람에게 모두 보내줘야 된다면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두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지. 한 10명 되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승낙서 만들다가 날밤 샐 겁니다. 그죠? 또 한놈 미국 가 있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공동대리인이어도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 권한 이거는 각자에게 다 있는 걸로 봐요. 어느 누구에게든 보내주면 돼요. 그냥. 그럼 계약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기계약 쌍방들이 이거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예외가 허용되는데 그 예외가 뭡니까? 본인이 승낙이라 쓰는데 뭐 같은 말이지만 본인이 허락했을 때, 그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하고 요거는 괜찮죠, 그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이 두 개는 괜찮아요. 다만 채무의 이행인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기한 미돌의 채무의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 선택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경계. 이건 안 돼요. 맞습니까? 대물 변제하고 경계는 따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원래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해도 되는 예외는 두 가지. 본인이 허락했을 때,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다만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기한 미돌의 채무의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 선택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경계.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죠?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실 때 기본서나 요약서 한번 읽고 오십니까? 읽고 오셔야 돼요. 자, 기본서, 요약서 어때요? 요약서 보시고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약서 그 순서가 기본서 순서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해 안 되면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요약서는 요약서입니다. 어떤 분이 왜 요약서 설명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러던데. 그러면 그 요약서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서지. 그러면 요약서는 그거 다 빼버리는 게 요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서를 보고 이해 안 되면 기본서를 그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으로 정해지고 의무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로 정해지죠.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이 수인이더라도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권도 이것도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증권은 공동 대리입니다. 그죠? 증권 행사는 공동 대리예요. 62번에 옳은 것은 3번 보시면 대리인이 된 후 후견 한정 후견 개시가 되었다. 이러면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게 그죠? 한정 후견이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 그죠?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까? 본인은 죽었을 때만. 그죠? 본인은 사망했을 때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리 행위는 효력있다. 어떻습니까? 자, 혹은 대리인이 만약에 횡령 또는 본인에게 배임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잠깐 볼게요. 대리권 남용. 자, 이런 자, 아까 A 지난번에 했네요. 요거 A 은행에 B 지점장이 C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았습니다. 예금을 받았는데 그 예금을 어떻게 했어요? 사업하는 자기 친구한테 빌려준 거죠? 사적으로. 그죠?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다. 이거 바로 대리권 남용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대리권 남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리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이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어요. 은행은 돈 받은 겁니다. 예금 수령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원칙은 대리 행위로서 효력 있다. 그죠? 효력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사적으로 쓴다는 것을 만약에 상대방 C가 알았다 라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해요. 자, 본인 이쪽에서 이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증명하면 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지금 이쪽에서요. 그죠? 자,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 아무튼 이 말 자체는 잘 숙지하세요. 대리인이 자기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 하더라도 또는 본인에게 배임적인 행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에게 효력 있는 게 원칙이다. 맞죠? 효력 있는 게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예.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은 언제나 즉시 소멸한다. 이거 말이죠.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드린 말인데 우리 이 문제집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얘기들. 자, 우리는 말이죠. 100점 안 맞아도 되죠. 80점만 맞으면 충분하잖아요. 80은 뭡니까, 그죠? 70만 맞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자꾸 그게 뭡니까? 그 70, 80 바운드리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 딸에 있는 것들 자꾸 집어넣어놨어요. 그 딸에 있는 것들. 그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진짜 0.1% 될 등 말등입니다. 안 나온다라고 단정은 못해요. 그런데 0.1% 때문에 그 노력을 경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써놨습니다. 그런 것은 위임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걸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임 같은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는 그냥 본인 사망하면 데리고 소멸한다. 이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그 더 이상 부가적인 얘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짜증나는데 이거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군데군데. 아까 지나간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아까 지나간 것들 중에서도 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또 단정은 못하고 그것도 하긴 해요. 사실은 공시성달 이런 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근데 나왔을 때 말입니다. 내가 그런 말 못하는 거는 이건 안 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은 나왔을 때 제 욕 바가지도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자,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래서 기왕에 뭐 여러분들 아직은 지금 5회 그 모의고사 그걸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슬슬 시작하세요. 제가 출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안에 문제 자체가 이거는 7, 80 정도 고중도 수준에서 이상한 문제 다 빼버려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기준으로 문제가 나가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만 잘 알아도 충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7월, 8월쯤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그 모의고사 참여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더 좋은 문제가 정신에서 만든 문제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지금 이게 약간의 좀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헛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도 조금 좀 그래요. 이런 거 말고도 좋은 문제 많은데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64번 보시면 64번 대리행위에서는 자 우리가 뭘 공부했죠? 대리행위에서 첫째 현명이 공부했었죠, 그죠? 현명. 그 다음에 또 대리행위의 하자 이런 공부했었죠, 그죠? 현명.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A가 갑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데 병하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대리인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마치 이 계약이 자기 계약처럼 자신의 계약처럼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걸 현명 안 했다 그러죠, 그죠? 현명 안 한 거예요. 현명 안 했다. 즉 자신의 대리인 신분을 안 밝혔다. 즉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한 거예요. 자, 표시 안 하면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계약이 됩니까? 누구의 계약이 돼요?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돼요. 이때 이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지 내가 착오로 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랍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소 못하고 그냥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다만 현명 안 했지만 이 자가 대리인 신분이다 는 사실을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었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납니다. 본인의 계약이 돼요. 그죠? 자, 이런 현명에 관한 얘기. 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현명의 원칙은 수동 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돼요. 수동 대리에도. 자, 이쪽에서 만약에 병한테 청약서를 보낸다면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죠? 예?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청약서를 보낸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갑의 대리인 을 귀하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갑의 대리인 을 귀하 이렇게 해서 보내야 받기는 당신이 받지만 이 승낙의 효력은 이쪽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표시한 거 맞죠? 맞죠? 그런데 하는데 수동대리에서는 현명을 누가 한다? 바로 상대방이 해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상대방 쪽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요. 그죠? 아무튼 수동대리에도 적용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자,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또는 강박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 이 사람은 착각에 안 빠졌습니다. 강박 안 당했어요. 사기 안 당했어요. 이러면 이 계약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사고를 계약했는지, 강박당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또는 과실 있나 없나 이런 것들로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사유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맞죠? 대리인에게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수권행위 하자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권행위 이런 말을 안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 여부는 바로 대리인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A라는 사람이 B 보고 건물 매입해달라 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이자가 건물 매입하는데 여러 건물을 찾다가 C 건물을 찾아서 이 건물을 사는 매매 계약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하자 있습니다. 하자는 것을 대리인이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과실 없어요. 자, 대리인이 몰랐고 그 다음에 과실 없을 때 그때 본인은 담보책임 묻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자가 만약에 하지 않는 걸 알았다면 그럼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알았으면 담보책임 못 물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알았다 몰랐다 이것도 대리인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이 건물 이거 매입하라 그랬어요. 딱 정해가지고 저 건물 매입하라. 이거 법조문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때 이 건물에 하지 않는 것을 이자가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 없다 하더라도 지시한 사람, 이 사람이 만약 알았다면 그럼 담보책임 못 물어요. 알죠 이거? 그죠? 본래는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면 담보책임 물어요. 그죠? 그런데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받아서 했다면 이때 그 물건에 하자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면 대리인이 몰랐다는 걸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대리행위에서 보는 거죠. 자, 64번에 3번 보시면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해지되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요거는 대리인이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맞습니까? 자, 다시 법률행위에 따른 각종 효과,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 전부 다 본인에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현명이란 농동들이, 수동들이 어느 경우에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수동대리 같으면은 상대방 쪽에서 현명해요. 수동대리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65번에 갑이 을에게 토지 매입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이 을이,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하고 병과 토지 매입 계약을 해버렸답니다. 아까 설명한 거네. 자, 이 병 부동산을 이걸 이자가 대리해서 사는데 현명을 했대요, 안 했대요? 현명을 안 했답니다. 안 했다면 이 계약은 을 자신의 계약이 돼버리죠, 그죠? 자, 1번 보시면 만약에 상대방 병이 계약 체결할 때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본인의 계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만 할게요. 답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고. 자, 66번입니다. 66번. 요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번 드릴게요. 자, 1번 OX 해보세요. 1번 X. 자, 이거 현명 안 했을 때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차고 다니면서 취소 못하죠. 자, X고. 2번 어때요? 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그러면 그는 대리인 을의 계약이 돼버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을에게 청구하지. 을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현명 안 하면 이거는 대리인 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청구해요. 틀렸고. 3번은? 3번. 자, 이거 불공정 계약인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궁박 상태에 있었는가?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매계약 시 상대방 을이 대리인 을에게 강박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갑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대리인을 강박가 있답니다. 강박가 있다면 그럼 대리인이 강박당했으니까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맞죠? 그 취소는 누가 해요?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취소하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것이 무슨 조건 같은 거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알았고 몰랐고 다 따질 거 없습니다. 대리인이 강박당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계약할 때 대리인 을이 병을 기망했대요. 자, 대리인 이자가 기망했답니다. 이자가 이렇게 쏘겠대요. 이렇게 쏘겠다면 그러면 이거는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죠? 따라서 이쪽에서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이 속은 병은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있을 때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가 있다 할 때 대리인 이자에게 사기나 강박가 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이자한테 사기나 강박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사기당했어도 강박당했어도 요 사람만 눈 똑바로 뜨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거는 문제없는 계약이에요. 그죠? 요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요건 문제되고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자가 사기랑 강박당했다면 사기친 사람이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이건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라 그랬죠? 이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사기나 강박가 있으면 어떨까요? 예? 자, 대리인이 이자를 속였다. 이거는 제3자가 속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속인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자가 이렇게 속였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 강박당했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사기친 놈이 이 놈입니다. 이게 제3자입니까? 이거 어떻게 제3자입니까? 맞죠, 그죠? 이것도 제3자의 사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막 취소하면 됩니다. 이자가 속였을 때 그걸 이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고, 이자가 속였을 때 이자가 알았다 몰랐다 다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고 67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 68번 볼게요. 갑의 대리인 을은 상대방 병과 병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대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이 이자가 병 소유 부동산 이걸 사는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1번에 상대방 병의 비진의 표시 이걸 만약에 대리인 을이 알았다면 상대방 병은 비록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다시 병 이자가 비진이 표시했대요. 비진이 표시했을 때 이때 원칙은 유효인데, 그죠? 다음에 이쪽에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잖아요.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이 이게 비진인 것을 알았으면 이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예요. 대리인이 알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 2번에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을 강박해서 병으로부터 그 주택을 염가에 매수한 경우 병은 본인 갑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대리인이 강박가했으면 이자가 전혀 몰랐고 뭐라도 과실 없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래서 그게 틀렸고 3번에 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 당시에 그 주택의 하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본인 갑은 병에게 그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이 건물에 하자 있대요. 하자 있는 걸 대리인이 몰랐답니다. 모르는데 과실 없으면 이거는 본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그 주택의 하자를 알고 있는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본인이 지시받아가지고 했대요. 그죠? 지시받아가지고 이 건물 사라고. 그때는 이자가 만약에 알았다면 말입니다. 대리인이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담보 책임 못 물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은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이자가 미성년자이어도 그걸 가지고 갑이 취소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애당초 대리권 주지 말았어야지. 그죠? 대리권 준 이상 이 사람의 제한 능력은 이자가 문제 못 삼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들이 자, 잠깐 쉬시고요.